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청기누설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뭐 요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또 왜 그래? 그냥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체력이 딸려서 그래요. 그렇죠. 체력이 딸려요. 목소리가 네, 거기다가 제가 좀 비염이 심한데 예. 한절기 때 항상 그러신 거죠. 요즘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사람 만나기도 좀 어려운 뿐더러 운동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피곤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요즘 피곤한데. 우리 머털도사도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옆에서 보면서 항상 근데 봅니다. 조금 전에 댓글 달린 거고 제가 아주 심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네. 레드 헤어님이 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알아요? 뭡니까? 졸았어요. 졸았대. 졸았다고? 이 좋은 방송을 들으면서 졸았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졸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졸면 지금부터 얼순무당 책임이니까. 혹시 조영 원내대표 때 졸았다는 건가요? 언제 졸았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인가? 여보세요. 저희한테 귀한 인터뷰이신데 왜 그러십니까? 저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태량님도 귀요미 얼순무당. 근데 뭐 박지훈 씨름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요? 상처 받았어요? 아니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사실 예. 관심 주는 게 더 고맙죠. 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고 괜찮습니다. 예. 딴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막 안 좋은 댓글도 있잖아요. 그거 싫어한다는데 저는 그것도 즐거워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시구나. 그렇죠. 근데 망고의 진리가 감사합니다. 무풀보다 악플이 났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뭐 욕까지는 좀 듣고 싶진 않지만 고소해 버릴 거예요. 그거 아니고 비판하고 이런 건 상당히 저는 좋습니다. 뭐 사실은. 변호사시니까 고소는 그 즉석에서 이루어질 수 바로 있어요. 만들어서 접수시켜 버립니다. 네, 이름 불러줄까?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청기 누설도 오늘 기대해 주셔서 좋고요. 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얘기는 뭐 그 얘기 같아요. 오늘 지금 계속 문제되는 야권 후보 단일화 요 얘기 오늘 해봅시다. 그러니까 될 듯 하다가도 안 돼요. 자, 여기서 읽을까? 예. 일단 깨졌다. 일단 안 됐다. 그렇지. 예, 욕심 같은 게 많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기본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다면 단일화 협상에 나서지 네가 해라 그러겠지. 마음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치? 예.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돼야 된다라는 욕심이 깔려 있으니까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는 거고. 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이미 나왔잖아. 오차 범위 안에 있다. 그게 커요. 여기서 한 번만 땡기면 내 건데. 무조건 이기는데. 한 번만 땡기면 내 건데 여기서 네. 그냥 놓을 수가 없잖아. 네네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엎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욕할 거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건 욕할 게 아니라 이건 인지상정이고 그렇죠. 정치라고 다 하는 게 그런 건데 다 그렇죠. 예. 왜 욕심부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는 똑같기 때문에 이건 욕할 게 아니다. 아닌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욕구 더 나아가서 승부욕 저는 이런 걸 욕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건 이야기 많이 되니까 네. 이건 접겠습니다. 오늘 청기누설에서는 청기누설의 정신이 뭐야? 삐딱선. 삐딱선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나 근데 하는 거죠. 그냥 예. 포기하면 안 될까? 나 너무 피곤해. 삐딱선 탈라니까. 저도 시사 프로를 많이 나가잖아요.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헛스윙 비율도 높아지는 거 알지? 그렇죠. 너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얘기하면 묻어갈 수 있잖아. 잘 됐을 때는 대박이지만 그렇지. 약간 핀트가 안 맞으면 그렇지. 삼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선수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일단 휘둘러. 네. 최대한 힘을 주고 휘둘르면 삼진 아니면 홈런. 누구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이름 얘기 내면 안 되는데. 네, 그럼 힘들어. 그러니까 삐딱선 포기할까 싶은데. 좋습니다. 그럼 우리 또 애청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할 테니까. 결국은 지금 단일 후보가 되면 승리는 따놓은 거다. 이런 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승부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삐딱선 정신에 의해서는 그거는 남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생략,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하고 지금 욕심에는 또 하나의 어떤 욕심 내지 욕구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게 있다. 그 욕구가 뭘까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죽을 수는 없다.
라는 생존 욕구가 지금 너무나 크다. 자, 단일화 협상만 꼬이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머털도 말도 많이 꼬여 있는데 항상 꼬고 꼬시는데 아니 삐딱선을 타야 되니까 꼬여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해 못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 다 생략하고 네. 하나만 얘기합시다. 뭐냐면 여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뺄게. 네. 하나만 얘기를 하겠는데 단일화 협상이 일단 깨진 이유 가운데 뭐가 있느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단일 후보가 되려는 거다. 야, 이 측면도 있다는. 정말 삐딱선 이거 정말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윤석열이 나와버렸습니다. 노래는 별로 못하는 거 예, 같아요. 못하는데 근데 윤석열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자, 한번 지금 하나하나 지금부터 봅시다.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철수, 오세훈, 더 나아가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좋습니다. 그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김종배 시점이 아니라 네. 안철수, 오세훈, 김종인 시점이니까 세 사람의 시각으로 네.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네. 자 이렇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단일 후보 경쟁에서 패배를 했다고 쳐. 그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이거는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뻔해. 어떻게 돼? 익사야. 익사다. 쉽게 뭐 윤석열 파고에 휩쓸려 버려가지고 익사다. 휩쓸려 버려갖고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는 얘기지만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다. 정말 왜냐면- 두 번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단일화에서 단일화에서 져버리고 패배했으니까 한 번 죽고. 윤석열 쓰나미에 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뭐 자신들의 중도 포지션을 강조를 하면서 외연 확장력이 나한테 있다. 맞아요.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결에 윤석열 총장이 등장을 하면 그것도 자기는 쫄딱 망한 상태에서 망했어.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해서 쫄딱 망한 상태에서 뭐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이건 본인은 무조건 용도패기 되는 거예요. 용도팩이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치 예비 자원으로 킵해놓을 이유조차 없는 거거든. 아하.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지. 그러네요. 단일화 경쟁에서의 패배가 사고사라면 네. 윤석열 요인에 의한 용도패기는 부관참시다. 두 번 죽는 거니까 부관참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화는 모면을 해야 되는가. 모면을 해야 되니까 방법은 뭐가 있어? 단일화 경쟁에서 이기는 거 자기가 외에는 이겨야죠. 자기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이건 뭐냐면 불태전의 싸움인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생존의 싸움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지. 네.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 네. 그러니까 내가 단일 후보가 됐어. 내가 가서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승리하면 그러면 또 어째 되죠? 여기에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윤석열 요인을 그러니까 끌어오면 예. 내가 단일 후보 경쟁에서 이겨서 그러니까 단일 후보로 나가서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나는 윤석열 요인을 즐기면서 맞을 수가 있어. 즐기면서 맞을 수가 있다. 왜?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예. 첫째 나는 일단 서울시장직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근데 하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발생을 시킨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예외인 거야. 하나 상관없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라고는 안전지대에서 나는 딱 그 회전 의자에서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예. 그잖아. 첫째.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예. 문제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손을 내밀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 본인이 주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 뺑뺑 돌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같이 합시다.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그 윤석열 현상에 얻는 수익을 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단일 후보가 되느냐 단일 후보에서 미끄러지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돼? 극과 극으로 지금 완전. 최상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고 극과 그렇죠. 극이네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와. 자 보자고. 예. 이번에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 내지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 자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악몽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가장 이건 안 뭐 좋은 거죠. 설명할 가장... 필요도 없을 예, 정도인데 예. 단일화 경쟁 이 패배 자체가 국민의힘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역시 여기도 2번 주고 2차 타격을 입게 되는데 네. 패배 정당인 국민의힘을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 윤석열은 이제 국민의힘을 잘 보지 않겠죠. 저쪽은 뭐 힘도 없네 이러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외면을 하면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는 추가로 삭감당해. 그러니까 후보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2번 주고.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려한 목소리가 이미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세훈 후보가 며칠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만약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고 당 외곽의 유력 대권 주자가 결합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번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려 섞인 말인데 정말 우려되는 바로 거네요.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후보가 손잡는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말을 했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도 사실은 있어. 뭐냐면 자신은 그냥 제3지대에 있으면서 존재 이유를 상실당한 국힘을 공중분해해서 일부를 흡수하는 그러면서 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국민의힘이 2번 죽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서는 나쁠 것도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시나리오가 뭐든지 간에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국힘은 무적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적 바닥이 없는 예. 그러니까 그 굴이야. 끊임없이 밑으로 추락하는 무적행, 무적행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갱도에 빨려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네. 아까 얘기했잖아.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했잖아. 네. 자, 그럼 이거는 뭐야? 안철수 후보의 괴멸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중의 기회로 다가오죠. 두 번 이중 기회. 예. 왜냐하면 자 국민의힘을 야권의 유일 세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운명이 윤석열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고집을 부려서 제3지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손잡을 세력을 붕괴시켜버린 다음이잖아. 손잡을 세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적으로 견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그렇죠. 그런 견제도 점에서도 가능하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말을 재음미를 해야 하는데 아하, 뭐죠? 윤석열 총장 사퇴 임박설이 돌던 3월 4일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이 가면 그때 가서 한번 만나볼 것이다. 뭐 당장 만나야 할 이유는 없어요. 맞아. 당장 이렇게 만날 했어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두 마디를 했어요. 했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아하.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형을 창출한 뒤에 만나야만 윤석열 전 총장을 견인을 하든 압박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정말 모든 것을 그래도 참 냉철하게 보는 것 같아요. 김정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얘기는 계속 단일화가 성사됐을 때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 모토리스 네. 얘기는. 네. 근데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단일화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했던 24일이 그 얘기가 그래서 불발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네, 불발되면? 바로 그걸 짚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진단이 뭐예요? 그러면 공멸이라는 거잖아. 그지? 공멸이죠, 공멸. 근데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삐딱선 정신 네. 한번 보죠. 그런데 공멸의 결과가 뭘까? 공멸이면 그걸로 같이 망한다. 공멸이잖아요. 그걸로 끝이지 뭐 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공멸이라고 하는 게 대충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일화에 실패해서 네. 여당의 어부지리를 주면 야권 지지층이 대실망을 해서 등을 돌릴 거다. 뭐 대충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등을 돌린 지지층은 어디로 가는데? 등을 돌리면 윤석열한테 가나 그러면? 그러겠죠. 어디 갑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아.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 그렇게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다고 치면 네.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달라질 게 없나요? 오. 달라질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자 보궐선거 끝나면 대선 경쟁판이 열리는 건데 네네. 대선 구도를 놓고 한번 봅시다. 예, 예. 지금 현재 대선 구도에서 야권 인사 가운데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또 윤석열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야권 인사는 이미 공멸 상태야. 아, 지금 또 어쩌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가장 5%인가 뭐 그러니까. 그렇던데요. 예. 누구 하나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지를 없어요. 못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공멸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야권 내 대선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건 없어. 왜? 지금도 어차피 지금 공멸 상태니까 망한 공멸 상태니까. 상태이기니까. 그러면 차기 주자 구도만이 아니야. 예. 야권 내 세력 구도도 변하는 게 없어. 왜냐? 공멸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동반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예. 다만 지지 철회가 될 텐데, 그죠? 그게 당의 해체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멸이라고 하지만 당은 그대로 그 상태로 존속이 된다라는 게 네.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네 그러면. 공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돌고 돌아 원점이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다. 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돌고 돌아 원점이라는 말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말과 같아. 왜? 아무리 못해도 원점이니까. 그렇죠. 그치? 믿져봐야 본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원점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혹시 그건 모르나? 종로로 갈까? 그거 말고 있어. 그거 아니고. 아무튼 네. 자 믿져봐야 본전이면 네. 그러면 부담은 덜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뭐냐면 배팅 여지는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네. 아니 한번 보자고. 혹시 알아? 단일화에 실패를 해서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겨버리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겨버리면. 그게 오세훈 후보가 만약 이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상당히 말 그대로 대박 아니겠어. 대박. 좋은데 물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건 상상의 자유 영역에 있는 예. 얘기고. 자, 근데 한번 저 봅시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되겠지. 예예. 바뀌는 거 딱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 상황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바뀌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도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바뀌는 거 없고 네. 대권 구도 바뀌는 거 없어요. 하지만 딱 운명이 바뀌는 건 김종인 위원장 한 명이야. 왜냐하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네. 그래서 여당에 어부지리를 준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자리 보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거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집에 가야 됩니다. 그죠? 예.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어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네. 홍준표 의원은 그참 뭐 단일화 장애물이 그렇죠. 김종인입니다. 라고 했고 홍준표입니다. 예. 김무성 전 의원은 방해꾼. 방해꾼입니다. 아직 이렇게. 완전 결렬도 아닌데 벌써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자, 근데 잘 봐요. 그렇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그 자체에 목을 맬 수도 없어. 단일화가 목표가 될 수가 없어. 어찌어찌해서 단일화가 성사가 되긴 했지만 네. 그 후보가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된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는 국민의힘 안에서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그러지. 젖잘싸. 그러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도 단일화 성사한 게 어디냐라고 김종인 위원장 등 터닥거릴 거라고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이라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순간에 국민의힘은 존재 이유를 삭감당한다. 삭감당하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들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가 되겠어? 무조건 김종인 위원장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수명을 보장하는 건 단일화 그 자체가 아니고 예. 오세훈으로의 단일화야. 오세훈으로의 단일화인데 네. 그게 아니라면 김종인 위원장은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삼자가 되든 뭐 단일화가 되든 무조건 오세훈에 의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도 아니면 모인 상황에 지금 딱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기는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하. 바로 이런 처지가 네. 단일화 협상을 아주 살벌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모털도사 말하는 살벌하다는 게 어마무시한 지금 썰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진짜 심해요 지금 뭐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파트너가 아니지 거의 적이지 적. 아 이거 너무 심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무서워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점에서 대상을 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네. 어떻게 하겠어. 무서워요 이건 진짜. 나가도 한참 나간 말인데. 네. 근데 잘 보자고. 김종인 위원장이 흥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본인의 부인을 거론을 한 거에 대해서 부인의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 그렇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받아친 게 아니라 하루 지나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데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그 즉석에서 흥분 지수가 올라가서 툭 튀어나온 말은 아니지. 그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 다 계산된 발언입니다. 그러니요. 뭐 그다음에 그런 이제 발언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이제 과거 어떤 그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네. 그런 인연 때문에 사감이 개입돼서 저런다고 하던데 그 또한 아니죠. 왜? 그분이 정치 한두 해 했습니까? 그렇죠. 감정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절대 분이겠습니까?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기는 단일화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유일한 생문, 그렇죠. 살아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기는 단일화를 이루려면 안철수 후보를 최대한 코너로 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단일화 불발되는 경우에 불발됐을 때는 그 책임을 상대한테 물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당 잘못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라고. 가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 깔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도 우리 뭐 나쁘게 찰스 맛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내공이 이제 셉니다. 정말 셉니다, 진짜로. 내공이 좀 축적이 된 거지 네네. 아니면 주변에서 코치를 잘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좀 하여간 대응력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죠? 그렇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네. 더 큰 통합을 통해서 더 큰 2번을 더 만들지만 큰 2번을 만들겠습니다. 이거 큽니다. 이건. 이게 뭐냐면 이야. 이게 이중의 견제 발언이에요. 이중의 견제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네. 앞서 말했던 것, 즉 안철수가 보선에 승리하면 국민의힘을 제치고 윤석열과 손잡을 거라는 우려. 네. 이걸 불식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기는 단일화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되든 어차피 하나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누가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의도가 이렇다. 그 달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그건 별개이겠지만 그렇죠. 의도는 확실하다. 아무튼 메시지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이 되는 거죠. 의도는 확실하다. 자, 좋습니다. 저는 근데 대충 이제 들어보니까 뭐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상황,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단일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모털도사님. 이럴 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죠, 뭐.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몇 번 틀리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틀리지. 야구도 3할 치면 잘 치는 타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3할 근데 맞췄죠. 예. 그럴 때 한번 얘기는 해야죠. 자, 네네. 이런 상태를 끝내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떤 요인이 결정됩니까? 그래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어떻게든지 핑퐁 밀당은 끝내고 결론은 네.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뭘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네. 거기서 결국은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던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 근데 두 사람 간 격차가 벌어져서 단일화 방법을 놓고 밀당할 이유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인데 이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순진하다. 예.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갈릴 거라면 열세인 후보가 아름다운 양보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차 법위안에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맞붙고 치열합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24일까지라고 했잖아. 예. 5일 안에 확 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확 벌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발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정답은 결국은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아하.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예. 좋게 말해서 절충점을 도출하는 건데 근데 그걸 찾을 요량이면 벌써 찾았겠지. 그 윈윈을 알았으면 찾았겠지. 19일 전에 했겠지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유선 전환 10%를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그 10% 요인이라고 그런 게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야. 그거는 뭐 저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10% 넣으면 무조건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양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여기서 거창한 뭔가 묘수가 나올 건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남는 거 딱 하나예요. 이거 궁금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뭐죠? 네. 이 박빙의 경합구도에서 조그만 틈새를 찾는 감. 아하. 그다음에 결과를 예측하는 촉. 촉. 말은 이렇게 멋있게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배팅 감각 네. 내지 찍기 능력. 네. 결국은 이것이 결정적 변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다가 예. 약간의 배포. 에이씨 못 먹어도 고. 써봤자 3점. 근데 써봤자 3점은 안 되지. 왜? 네. 아까 2번 죽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치? 2번 죽으니까요. 그래도 못 먹어도 고. 네. 라고 하는 약간의 배포가 작동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요게 없다면 최종 결렬로 달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몰라. 왜? 네. 그 다음부터는 이건 생명의 신비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는 생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 생명의 신비에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돌연변이 현상도 있어요. 맞습니다. 적자생존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돌연변이 현상을 비롯해서 여러 현상을 동반하는 게 생명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유, 이래 얘기하면 이때까지 다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오늘의 의미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딱 이 경우라면 이렇게 간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죠. 정리 얼마나 잘해? 알 것 같긴 한데 좀 허탈하긴 해요. 그리고 너무 빠져나가시려고 해요. 홈런 하나 치시지 그냥. 싫어. 누구다라고 하고 누가 될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 삐딱선 정신이 참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아무튼 그런데 이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단일화를 시도한 역사는 참 많죠. 네. 근데 단일화에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잖아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 이게 봤잖아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봅시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이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딱 하나의 요인만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오로지 이것만 작동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요인은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요 부분도 좀 같이 보라.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이라는 어떤 변수.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아마 우리 청기뉴스에서 처음 짚어줄 것 같아요. 다른 시사방송에서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이 댓글은 뭐예요? 네. 현님이 속보 JB 발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김종배 제정신 아니다라고. 그 참 뭐 김종배 이름 비슷하네요. 왜 맞아요? 왜냐하면 삐딱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제정신이면 삐딱선 타겠어요? 예, 인정합니다. 예, 네. 인정. 좋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네, 아유 참. 자, 우리 댓글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쏘가리님, 선거에서 지는 것보다 단일화에서 지는 게 더 치명적이다. 철수, 세운 끝까지 가야 한다. 예. 우리 지금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가라는 얘기네. 그지? 아주 그걸 3차 구도로 가길 바라시는 분. 타결짓지 말라라는 말씀이세요. 네. 자, 무심한 가로수님이 그대로 주죠. 생존 욕구 명징한 답이다. 안철수도 끝, 오세훈도 끝, 김종인도 끝, 비도이도 끝. 오늘 결론을 이렇게 그대로 JB 우리 모털도사님 얘기를 그대로 들으셨네요. 딱 좋습니다. 네. 자, 레드헤어 결국 3자로 가자. 자, 에릭 정님은 민주당 지지자로서 야권 단일화 난항 재밌긴 한데 만약 단일화 안 되면 민주당 어부지리로 이기는 것도 솔직히 원치 않는다. 그렇죠. 확실히 이겨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제 180석은 아니지. 아무튼 170몇 석. 거대 집권 여당이 야권의 어떤 동태를 보면서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면 참 그것도 좀 그러니까 구도의 싸움이잖아요. 뭐 선거라는 게.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50%를 넘겨서 집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집권을 해야 되고 모든 선거에서 50% 넘긴다고 생각해야지 남들 분열되는 거 이용해 가지고 이긴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NJY님 저한테 참 시련을 주신 또 댓글을 선거 시즌이니까 청기는설 주 3회 방송하라고. 참 이렇게 한 번 하면서도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 3회를 하면. 모털도사 얘기가 거의 다 틀린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나만 오늘 너무 삐딱선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주1회도 사실은 빡빡한데요. 사실 주 3회 하면 너무 많은 삐딱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런 댓글도 좀 읽고 그러니까 장호근님이 JB는 삐딱선이 아니고 가장 정확한 팩트다. 얼마나 이런 댓글 훈훈하고 좋아. 왜 이런 거 안 읽는데?
제이비가 아니고 여기 머털도사입니다. 캐릭터가. 또 호구님 좀 제대로 달아주셨으면 읽었을 건데요. 더마카 견자 들어가고 있어. 둘이 한번 붙여놔야 되는데. 언젠간 한번 만나겠죠. 예, 언젠간 만납니다. 자, 하여튼 접속사가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확인을 못했는데 네. 댓글들도 많이 올라주시고 아마 선거 시즌이기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달아오르고 있고 네. 보궐선거 끝나면 진짜 선거. 대선 레이스는 보궐선거 직후 4월 7일 대선 이후로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갑니다. 돼야 된다고 네.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엄청난 1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청기 누설 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항상 하니까. 예. 아니 많이 틀린다며 안 해. 주 3회까지는 아니라 주 1회는 꼭 하도록. 이 삐진 모드로 웬만하면 JB 타임에서만 하고 청기누설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삐져서 안 해. 잘 삐지세요. 안 해. 그래 우기다 뭐. 자, 뭐 주말 동안 날씨도 좋고 비는 조금 온다고 하는데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좀 뭐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마음대로 가지는 마시고요. 나들이 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도 이제 그 주변에서 홀로 그러니까 그 이제 사색을 즐기시면서 뭐 산책을 하시고 그런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족끼리 약간씩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코로나도 이겨내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백신 접종도 좀 이제 마스크 좀 있고. 벗읍시다 진짜. 이 마스크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네. 자, 청기누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도 선거 얘기를 갖고 또 줌 들어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겁니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